저번 영상에서 이제 첫 부분에 설명을 했던 건데, 제가 매일매일 주식 거래를 하면 그 매매 내역, 뭐 매수한 종목, 매도한 종목, 매수했으면 얼마에 매수했고, 매도했으면 얼마에 매도했고, 당연히 한 주씩 매매했겠죠? 그리고 매도했으면 수익금이 있고 수익률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내역들, 결과만 이렇게 매일매일 올리고 있어요. 뭐 바로바로 올리고 있지 않은데, 그날 뭐 밤이나 그 다음날 오전 내로 이렇게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목별로 뭐 얼마에 몇 주, 한 주 매도 매수했고, 매도했으면 수익금이 얼마고 수익률이 몇 프로다, 이런 것들 이렇게 남기고 있어요. 그리고 사진에는 이제 실현 수익, 그러니까 매도한 종목들 이제 수익이랑 수익률에 얼마, 매도한 수량,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지금 매일매일 올리고 있거든요. 9월 초부터인가 올렸을 거예요. 원래 예전에 제가 브런치에 운영하는 블로그에 특정 글에 댓글에 매매한 내역을 이렇게 계속 올렸던 게 있는데, 어느 시점에서 이렇게 안 올렸어요. 뭐 무슨 이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안 하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이렇게 플러스 친구 이렇게 올려놓고 있어요. 그래서 뭐 궁금하시거나 필요하신 분들은 이거 보시면 되는데, 근데 어떤 분이 이제 문의를 주시더라고요. 사진을 보고, 요건데, 자, 요 사진이에요. 자, 보시면 10월 1일에 매도한 종목 내역이죠. 그래서 한 주씩 매도를 했고, 그 매수한 평균가 나와 있고, 실제 주문, 매도 체결된 금액 나와 있고, 뭐 이제 세금 빼고 실제 수익금 나와 있고 수익률 나와 있는데, 제 영상을 보고 이제 어떤 분이 질문을 하신 거예요. 이 사진을 보고 손절 안 한다고 했는데 왜 여기 손해보고 있는 종목이 있냐라고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딱 하는 순간 어 역시 역시 뭔가, 저도 이제 말은 그렇게 했지만 이제 너무 이제 제가 하는 거에 익숙해져서 제가 말한 것과 맞지 않게 보이는 것도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평소에도 했지만, 모르죠. 저는 이미 익숙해졌으니까. 그리고 저는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상에도 그렇게 말을 한 건데, 이거를 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얘 말이랑 행동이랑 다르게 노네, 그러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제가 말을 잘못한 거는 사실인데, 손절은 제가 일부러 하지 않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럼 요 손해본 종목들은 뭐냐라는 거죠. 자, 일단 제가 메모장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제가 최초에 어떤 종목을 10,000원에 최초로 매수를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게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제가 10,000원에 매수를 했으면 아마 요때 목표 매수가는 제가 대략 8,000원으로 잡았을 거고요. 목표 매도가는 5,000원, 한 14,000원 정도로 잡았을 것 같아요. 잡았을 거예요. 그럼 목표 매수가 8,000원, 목표 매도가 14,000원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이제 거래를 안 하겠죠. 그리고 시간이 이제 흐르겠죠. 그러다가 뭐 계속 거래를 못 할 수도 있죠. 목표 매물가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럼 이러다가 14,000원까지 상승을 해주면 너무 땡큐 하면서 14,000원에 매도를 해서 수익 실현을 했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사진으로 남길 수 있었겠지만, 그런 경우보다 하락하는 경우가 더 많죠. 그래서 만약에 얘가 8,000원에 하락을 한 거예요. 8,000원까지 하락을 한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8,000원에 목표 매수가까지 하락했으니까 한 주 매수를 해줬겠죠. 그쵸?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그러면 이때 이제 어떻게 되냐면, 두 주 보유를 하게 되겠죠. 최초 매수했을 때 한 주 보유를 하고 있다가 이때 두 주 보유를 하게 되겠죠. 한 주 더 매수했으니까. 그러면 이때 또 새로운 목표 매수가랑 목표 매도가가 생기겠죠. 저는 이렇게 되면 목표 매수가는 7,000원이 되고요. 목표 매도가는 1,400원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또 새로운 목표 매수가, 목표 매도가가 지정이 됐겠죠? 근데 너무 슬프게도 또 하락을 한 거야. 또 7,000원까지 하락을 한 거죠. 7,000원까지 또 하락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저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저는 7,000원에서 또 한 주 매수하겠죠. 그럼 이제 보유량이 3주 보유가 되겠죠. 그럼 이제 7,000원에서 한 주 매수했으니까 또 요 7,000원 기준에 목표 매수가, 목표 매도가가 생길 건데, 이때는 저는 목표 매수가는 6,100원이 되고요. 목표 매도가는 9,100원이 돼요. 그러면 이제 요쯤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제가 한 주 보유하고 있고, 2주 보유하고, 3주 보유하고 있는 건데, 근데 만약에 이때 또 하락을 할 수도 있겠죠. 주식이 어떻게 갈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또 하락을 하게 되면 당연히 또 매수를 해주겠죠. 근데 이제 이때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한 주, 2주, 3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연달아서 최근에 하락을 3번 연속을 했단 말이죠. 그럼 이때 되면 조금 약간 매수를 바로 하진 않아요. 좀 더 떨어지면 하거나, 아니면 뭐 차트나 거래량 등을 보고선 얘를 계속 매수를 해야 되나, 뭐 이런 식으로 고민을 좀 해보죠. 하지만 이때 절대 뭐 손절을 한다거나 뭐 하지는 않아요. 일단 계속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상장 폐지되면 어떡하냐? 계속 하락해가지고 뭐 그래봤자 10,000원, 8,000원, 7,000원이잖아요. 25,000원어치 매수해준 거잖아요. 25,000원 상장 폐지돼서 날아간다고 해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주씩 거래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태평한 소리를 할 수 있는 거이기도 하죠. 막 제가 수백 주, 수천 주씩 가진다면 안절부절하거나 어떻게든 뭔가 수를 쓰든 어떻게든 관리를 해서든 뭘 해야겠지만, 저는 그런 방식의 투자는 안 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는데, 자, 근데 이러다가 뭐 정말 재수 없어가지고 또 엄청나게 또 하락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가 뭐 한 4,000원까지 또 하락을 했다고 해볼까요? 이런 종목이 없지 않아요? 4,000원까지 이제 뭐 이건 좀 폭락이라는 표현을 써도 되겠죠? 폭락.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저는 또 이제 매수를 했다고 해줘볼게요. 뭐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지만 일단 가정을 하는 거니까요. 한 주 매수하면서 보유량이 4주 보유가 됐어요. 그럼 이때 목표 매수가는 3,400원 정도 될 거고요. 목표 매도가는 5,200원이 돼요. 자, 그러다 드디어 상승을 한 거예요. 5,200원. 그럼 이제 목표 매도가 도달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저는 5,200원에 한 주 매도를 할 거고, 그럼 이제 이때 3주 보유가 될 건데, 한 주 매도했으니까, 그럼 이때 수익금과 수익률은, 뭐 수익률은 무시합시다. 어차피 수익금 얘기하려는 거니까. 수익금이 과연 얼마냐는 거죠. 자, 지금 4주 보유하고 있고 매도하기 직전에 평균 단가를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10,000원이 있고요. 10,000원에 한 주 매수해줬고, 8,000원에 매수해줬고, 7,000원에 매수해줬고, 4,000원에 또 매수를 해줬어요. 자, 그럼 지금 29,000원이죠. 그러면 이거 평균 단가 한번 계산해 볼까요? 하나, 총 4주 보유하는 거니까 4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게 평균 단가가 7,250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10,000원에 매수를 해줬지만 하락할 때마다 한 주씩 매수를 해줘서 4,000원까지 폭락했을 때 매수를 해주니까 평균 단가가 7,250원까지 떨어진 거예요. 근데 저는 목표 매도가 4,000원일 때 기준으로 목표 매도가가 5,200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승을 했죠? 한 주 매도를 했어요. 그쵸? 근데 평균 단가는 7,250원이에요. 그러면 세금, 뭐 더 세금도 추가되겠지만, 이렇게만 했을 때 손해는 마이너스 2,050원이에요. 손실이죠. 그렇죠? 마이너스 2,050원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목표 매도가까지는 상승을 했지만 워낙 평균 계속 하락을 해가 좀 많이 하락을 한 상태에서 조금 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균 단가만도 못한 가격이 목표 매도가가 되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런 종목들 뭐 손해 본다고 해서 저는 목표 매도가 도달했는데 매도 안 해주지 않거든요. 그때는 매도를 이렇게 해주다 보면 이렇게 손실이 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도 코덱스 인버스, 그다음에 스튜디오 산타클로스인가 보죠. 이 종목들이 이렇게 손해를 본 거죠. 그 대신 그렇게 손실 금액이 물론 한 주라서 그런 것도 있고 한 주당 가격이 낮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뭐 액수가 그렇게 크진 않죠. 근데 수익률은 뭐 좀 보고 행복하진 않네요. 근데 그렇게 뭐 중내산해할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하락하던 종목이 크게 한번 이렇게 상승을 한다고 해서 그동안 하락한 거를 한 번에 다 메꾸지 못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가격대에서 제 목표 매도가가 지정이 된 종목들도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매도를 해주면 저는 제 투자 방식을 지킨 거죠. 목표 매도가에서 칼같이 매도를 해준 거죠. 하니까 이렇게 손실이 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코덱스 인버스,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이제 더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손절을 한 게 아니고 상황이 손절한 것처럼 된 것뿐이죠. 그러니까 뭐 말장난일 수도 있는데 뭐 제 투자 방식대로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손절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손절이라고 하기에는 제가 이 종목을 버린 건 아니라는 거죠. 한 주만 매도한 거니까. 어쨌든 저는 계속 이 종목을 보유하고 제 투자 방식대로 계속 거래를 해주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이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는 이제 너무 많이 하락을 했다가 그나마 좀 상승을 해서 목표 매도가까지 상승을 해줘서 매도를 해줬음에도 손실이 난 거지만, 코덱스 인버스는요, 코덱스 인버스 ETF거든요. 종합주가 지수가 하락하면 코덱스 인버스 가격은 올라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최근에 한 달 전쯤만 해도 종합주가 지수가 3,300까지 갔었잖아요. 3,300까지 계속 상승을 했으니까 코덱스 인버스는 계속 하락을 했겠죠. 자, 한번 볼까요? 그러면 그렇게 하락을 할 때 저는 계속 코덱스 인버스를 한 주씩 매수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코덱스 인버스가 제가 그런 종목이 없는데 100주 넘게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정도 선까지 일반 종목은 그렇게까지 매수 안 할 거예요. 보통 10주 근접만 해도 얘는 더 이상 보유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코덱스 인버스는 그렇게 계속 매수를 해줬었던 이유가 뭐냐면 종합주가 지수가 2,000을 넘고 3,000을 넘는 동안 그렇게 크게 하락을 한 적이 없고, 그다음에 그냥 경험상 지금까지 봤을 때 경험뿐만이 아니라 당연히 주식이 상승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상승을 주구장창 하고 있는데 이제 떨어질 거야라는 전제를 깔고 투자를 했다가 계속 상승하면 어쩔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관리를 해주는 거죠. 상승을 하면 상승한 대로 수익 보는 종목들도 거래해 주는 거고, 그러면서 수익 보는 거고, 코덱스 인버스 같은 종목들도 이렇게 보유를 해주면서 떨어졌을 때도 나름 좀 대비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거 보시면 주구장창 최근에 미칠수록 더 오래된 거래고 위로 갈수록 가장 최근 거래거든요. 자,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합주가 지수가 3,300까지 상승을 했으니까 인버스는 계속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코덱스 ETF, 코덱스 인버스는요. 그러니까 계속 떨어지니까 계속 매수를 해줬고, 요때는 제가 3,000이 넘으니까 이제는 좀 한번 조정이 있겠지 해서 좀 과감하게 배팅을 해서 한 게 이 정도예요. 40주, 10주 매수했는데 그 뒤로도 계속 하락을 한 거죠. 그러다가 이게 며칠이냐? 어제인가요? 10월 1일이네요. 그러니까 어제예요. 어제 4,065원에 한 주를 매도해 줬는데 그때 고가가 4,085원이었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버스는 제가 지금 손실 나고 있는 거를 인지하고 있기도 했고, 그다음에 종합주가 지수가 그래도 언젠가는 크게 조정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서 매도도 안 해줬어요. 근데 이제 너무 매수만 해주니까 한 번쯤은 그냥 손실 나더라도 한 주 매도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 요 가격 기준으로 해서 또 새로운 목표 매수가가 생길 거니까 또 이 ETF 인버스를 또 매수할 기회가 생기겠죠. 지금 이 상태에서 매도를 안 해주니까 얘는 도저히 매도할 타이밍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나오더라도
뭐 손실 나기도 하고 하니까. 근데 이제 한번 이제 매도를 10월 1일에 해준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때 한번 배팅했던, 소소하게, 제 기준에서 배팅이에요. 이때 40주 매수하고 그 뒤로도 계속 종합주가 지수가 상승을 하니까 코덱스 인버스가 계속 하락을 해줬어요. 그러다가 요때 이제 40주 매수해준 것보다 훨씬 더 가격이 높아졌으니까 그래 뭐 한 주 정도 매도해주자. 그래서 뭐 또 떨어지면, 그러니까 인버스 가격이 떨어지려면 종합지수가 또 상승을 해야겠죠. 지금 뭐 악재만 못다 호재는 없다 뭐 이렇게 하는데, 뭐 그러다가도 뭐 갑자기 또 하루 정도 오를 수도 있고 이러다가 또 계속 상승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리고 어차피 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하락하면 인버스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수익 보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한번 하나 이렇게 매도를 해준 거예요. 한 주. 그래도 뭐 100주 넘게 가지고 있을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손실 나는 종목들이 있는데, 이건 절대 손절이 아니고요. 그냥 저는 제 방식대로 계속 거래를 해준 거고, 매도를 제 거래 방식대로 거래를 한다고 해도 무조건 수익 보는 건 아니에요. 계속 하락했던 종목이 한번 상승해서 제 목표 매도가까지 도달한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수익이 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손실 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그 손실 난 거 하더라도 그 다음에 또 하락하거나 하면 또 매수를 해주면 단가가 또 떨어지면서 이 손실 난 것만큼 더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또 상승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는 방식에 이제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신경 안 써도 된다도 있지만, 하락해서 계속 매수를 하게 되면 평균 단가가 어쨌든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떨어졌을 때 계속 매수를 해줘야 평균 단가가 떨어지는 건데, 내가 매수할 금액이 없어가지고 떨어져도 매수를 안 해주게 되면 손실만 늘어나고 단가는 그대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올인을 하면 이런 식으로 단가 낮추기가 쉽지가 않는 거죠. 왜냐면 내가 매수를 했는데 그거의 단가를 낮추는 방법은 더 싸게 사는 방법이잖아요. 근데 돈이 없어. 그럼 뭐 손실만 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주씩 거래를 해주니까 이런 식으로 떨어질 때 한 주씩 매수를 해주면서 부담도 없고 단가도 떨어뜨릴 수 있고, 이러다가 또 상승하면 또 수익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많이 하락을 했어도 이제 또 상승하면 한 두세 번 상승하면 또 뭐 본전 정도 치는 정도도 있고, 그러다가 또 상승하면 수익 보는 거죠. 그러다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예요. 지금 이렇게 제 거래 방식은. 그리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목표 매도가에서 매도를 했는데도 손실이 나는 경우도 있는 거죠. 손절은 아닙니다. 하지만 손절한 것처럼 보일 수는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거 카톡 페이지거든요. 플러스 친구라는 사이트인데 요거 주소는 제가 영상 설명란에 남겨놓겠습니다.